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서 이것도 어제 이제 JTBC 단독으로 나왔던 거였는데 대한적십자사의 김철수 회장이 인종차별적 발언을 해서 이게 논란이 됐는데요. 요거는 어떤 발언을 했는지 녹취를 듣고 와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려고 뭐 할 때 색깔만 사람 어쩌면 하얀 사람도 좀 데려가라니까. 근데 자꾸 저 백인들이 국가에서 와가지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만 나오더만. 우리 소위 빅5에서 한 2명 꼭 만들어. 자리만 채우지 말고. 그거 다 돈이잖아.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고 하는 의혹이 제기된 자리에 함께 계셨죠? 네, 맞습니다. 적십자 회장이 앙골라, 인도, 체코, 스리랑카 등 외국 대사를 대상으로 인종차별 언행을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행위를 엄중 질책하고 보건복지부에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인종, 민족, 국가, 지역 등 모든 차별과 혐오는 국가 공동체를 위해하는 심각한 반사회적 행위라며 확실한 근절 대책을 수립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온통 까만 사람들 뿐이다. 뭐 이런 발언을 하고 하얀 사람 좀 데려와라. 이게 언제적 시절의 발언을 적십자 회장이라는 사람이 대한적십자사 하면은 인도주의를 강조하는 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 국가기관이죠. 김철수 회장이 어떤 사람인가요? 할 말이 참 많아지네요. 우선 예. 첫째, 공공기관이고 참담하고요. 저는 전 정부 인사들 관련해서 자꾸 뭐가 폭로되고 막 이러니까 있었던 진상을 밝힌다는 점에서는 필요하나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두려워요. 어디까지 이 나라 국격이 추락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나라 이미지가 한번 버려버리면 우리 후손들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서야 이게 조금씩 회복될 텐데 현 세대와 우리 후손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어요,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이 적십자사 총재가 했다는 말 치고는 상상도 못할 뿐더러 일반인이 그냥 이런 말을 했다고 해도 이거는 비판, 가차없는 비판이 불가피한 건데 까만 사람들 온통 뭐 그런 사람들 뿐이냐, 화이트 섹슨 뭐 앵글로 섹슨 뭐 이런 사람, 미국이나 유럽의 백인들도 좀 와야 된다 이런 뜻으로 한 말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적십자가 왜 생기고 하는 일이 뭡니까? 박애와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데 아닙니까? 네. 근데 거기 총재, 옛날 말로 총재, 지금 뭐예요? 이사장이야 뭐야? 회장입니다. 회장이란 사람이 이런 말을 했고 그랬더니 그 다음 해에는 실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백인들만 있는 나라에 초청장을 보냈다. 대사들만. 그렇게 지시를 한 자나 그걸 또 지시라고 받들고 그대로 이행한 자나 예. 이게 우리나라 현 주소고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는데 이런 것들 적십자사는 국제기구 아닙니까? 이런 거 다 리포트가 되죠. 외국에도. 그리고 한국의 적십자라는 데가 이런 얘기를 했고 실제 회장이란 자가 그런 말을 해서 그 이듬해는 그렇게 조치를 취했다는 걸 알면 뭐가 됩니까? 뭐 말입니다. 뒤늦게 뭐 오늘 사표를 부랴부랴 냈다고 하는데 예, 조금 전 들어온 속보인데 네. 김철수 회장이 사의를 표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공공기관의 대표는 예. 사표 낸다고 바로 그냥 표표하게 떠나는 게 아니고 현재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상태니까 예. 감찰이라는 게 뭐예요? 잘잘못을 가려보고 징계가 필요하면 징계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까지 절차를 다 밟아야지요. 사고 다 쳐놓고 사표 내면 끝입니까? 고려청자 깨트려 놓고 미안하다고 하면 됩니까 그게? 저는 이렇게 오늘 또 들어온 소식 중에 어제 이게 단독 보도였고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오늘 보건복지부에 말씀하신 대로 감찰을 착수해라. 관련해서 조사를 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굉장히 빠른 조치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런 이렇게 건 빠르게 하지 않았으면 빨리빨리 해야 되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되고 이미 문제는 속으로는 시작됐다고 봐요. 예, 저는. 네. 예. 아무튼 사의를 표해도 감찰은 지속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당연히 그래야 하고요. 예. 네, 지속되는 겁니다.
김철수 회장이라는 자가 사실은 윤석열의 후원 회장 출신입니다. 예. 사실 윤석열 측근들이 약간 낙하산 인사가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아직 이제 자기의 임기는 남아 있고요.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버티고 있는 사람들 많죠. 국가인권의 위원 맞습니다. 안 누구야 그 사람도 예. 있고 뭐 독립기념관장도 예. 있고 그런데 김철수 씨가 누군지 한마디 제가 조금 알려드릴게요. 윤석열 후원회장을 했고 2023년부터인가 적십자 회상을 맞았는데 이 사람 의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직업이 본업이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의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 양지병원이라는 의료 그 중대형급 중간쯤 되는 규모의 종합병원의 원장이자 이사장이기도 더 한데 놀랍네요. 본업이 의사인지 아니면 본업이 한나라당 계열 보수정당의 재정위원장인지 모르겠어요. 2007년부터 재정위원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 한나라당 재정위원장에 취임한 게 2007년이고 그다음에 새누리당, 그다음에 자유한국당까지 재정위원장만 역임을 했는데 재정위원장이 뭐 하는 자리인 줄 아시죠? 예. 돈 만들어 오는 자리예요. 그렇죠. 특별 당비도 좀 내고 이리저리 해서 야 우리 당 좀 도웁시다 해가지고 돈 만들어 대는 당인데 당 이름이 3번을 바뀔 동안이면 한나라당이 얼마나 큰 사고를 쳤길래 대국민 사과를 하고 천막 당사도 하고 그러면서 당명 늘 바꾸잖아요. 예. 그럼 당 대표도 바뀌고 책임질 사람들은 신용으로라도 조금 물러나잖아요. 김철수 씨는 당명이 3번 바뀌는 동안 계속 재정위원장만 해요. 쉽게 말하면 돈 만두는 X9인가 봐. 예. 그러니까 뭔가 갖고 있겠네요. 뭐 의사니까 약간의 돈도 벌었겠지만 예. 이 사람이 오로지 일로 매진 그마다 하는 재정위원장을 당명 약 20년째 해오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것은 오로지 국회의원 배지 한번 달아보겠다고 공천을 받거나 비례대표로 나가거나 예. 근데 한 번도 당선이 된 적은 없어요. 네. 출마는 몇 번 했었고 그러다가 드디어 윤석열 씨 집권하니까 그때 한 자리 받습니다. 그게 적십자사 회장입니다. 그러더니 그만 이런 참담한 나라를 완전히 똥통에 빠뜨려버리는 이런 말을 해요. 하얀 사람 좀 데려와라. 평소에 사고방식이 어땠으면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오겠습니까? 아예 생각조차 없는 사람인 것이죠. 인종차별적 발언이 아니고 인종차별 그 자체인 사람이 박애와 인도주의 그 자체여야 할 적십자사를 이끌고 있었던 겁니다. 예.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김철수 회장은 권성동하고 윤영호가 불법 정치 자금을 주고받는 자리에도 네. 함께 동석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인권위원장은 안창호, 네, 네, 안창호. 문제가 되는 독립기념관장은 김형석. 네, 그 이름이 우리 국사교과서에 나오는 독립운동 지도자와 같아가지고 나 좀 이상한.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국힘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튼 윤석열 측근들이 각 기관장을 맡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발언들을 내놓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국힘 사무총장이 직접 민주당 법안이 혐오 표현의 자유를 막는 법안을 냈다. 이러면서 우려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한마디로 말이 안 되고요. 예. 너무 논리력이 떨어져요. 국민의힘의 특징이 팩트 파인딩에 아주 취약하고 둘째 중3 정도만 돼도 바로 감별할 수 있는 논리력에서 거의 빵점 수준인데 제가 언젠가 그 언론 뭐 표현의 자유 뭐 이런 말을 국힘에서 저기 한다고 했을 때 그건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표현의 자유의 선을 완전히 넘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더니 아마 그날 댓글도 이렇게 동조하고 동의하는 댓글 많이 본 기억이 나는데 이것도 똑같은 논리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혐오 표현의 수위를 뭐 제약한다? 우리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다 함은 양심과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인정할 때는 혐오까지 허용하는 게 아니지요. 혐오를 표현의 자유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혐오와 표현의 자유를 구분 못하는 사람들을 앞에 두고 얘기를 하려니까 갑자기 말문이 막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야말로 사리분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혐오와 표현의 자유를 혼동하면 표현의 자유건 언론의 자유를 논할 자격 훨씬 미달 상태고 그 앞 단계에서부터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하, 네. 국민의힘이 이렇게 응보를 차고 있는 가운데. 그러니까 예. 에이펙에 가서 혐중 시위 같은 걸 하고 그러는 겁니다. 예. 그러게 말입니다. 자, 이렇게 국힘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우리 국민들은 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주에 우리 소장님께서 예. 다음 여론조사 때는 60% 무난히 넘을 거다 하셨는데 예. 정말 넘었어요. 63% 나왔습니다. 네, 한 달 반 만에 예. 급반등을 했네요. 보합 기간이 좀 길었죠. 예, 보합세라 그러잖아요. 네, 주가가 움직임이 거의 없는, 별로 예. 없는 거. 한 5, 6주쯤 됐을 거예요. 57, 89 사이를. 근데 에이펙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물론 민주당 의원 뭐 한둘의 무슨 그 감점 요인도 그 기간 중에 있었으나 그래도 대통령과 새 정부 국정 지지율은 큰 문제 없이 다시 이제 회복 조짐에 들어섰고 가장 큰 건 에이펙이었고 거의 비슷하게 두 번째 동률 1위라고 해도 좋을 것 같은데 관세 협상이 우려했던 것보단 그래도 좀 낫다. 이렇게 된 거.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우리한테 좀 고마워할 필요가 있어요. 이번 경주에서 최고의 스포트라이트는 저는 주최국인 우리를 빼면 시진핑이었다고 봅니다. 예. 그 성과가 굉장히 큰 거죠. 외교적 성과가. 예,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표는 저희가 소개해드린 그 여론조사 63% 표가 아니고요. 이거 월요일 통계입니다. 네네. 월요일 여론조사 지금 표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금 소스가 좀 다른 것들이죠. 네. 예, 맞습니다. 저것도 맞습니다. 충분히 참고할 네, 만한데 참고할 만하죠. 57.8에서 이렇게 좀 반등을 횡보를 했습니다. 했었어요. 예. 계산책님께서 많이 쳐주셨다 중3이라고 하셨고. 중3? 네. 유비님이 혐오 표현은 폭언이다. 맞습니다. 예. 코뭉이 아빠님도 혐오 표현 자체가 언론의 표현의 자유와 연관성이 있느냐. 방금 라고 그 말씀해 시청자분 댓글이 아주 정확하게 핵심을 찌르셨네요. 혐오 표현은 언어 폭력입니다. 그리고 이건 처벌 대상입니다. 맞습니다. 현재 실정법 위반이에요. 예. 고소 고발 들어가면 이건 처벌 대상이에요. 예. 초범일 경우는 집행유예 정도겠지만 벌금이겠지만 누범, 재범부터는 상습범으로 해서 이건 실형도 나올 수 있는 그리고 벌금도 아주 세게 매기는 이건 예. 범죄예요. 한마디로.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 얘기는 범죄 표현의 자유, 범죄의 자유를 좀 달라는 그렇습니다.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말이군요. 그럼 예. 중3을 좀 내립시다. 예. 초 5 정도. 그것도 많이 쳐주신 것 같은데 깐깐한 정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강인 정치문화연구소 소장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